최초의 커피 믹스 우리나라가 이제 1976년도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어. 뭐냐면은 커피 자판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아냐 우리. 근데 이거는 하나 여담이지만 짚고 가자. IMF 시대를 이제 전후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계 생태계가 확 바뀌었거든. 좋은 말로 하면 체제 개선이 된 거야.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대기업들이 지금 뭐 세계적으로 위상을 많이 떨구고 있잖아. 네. 어쨌든 간에. 물론 뭐 부조리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상을 떨치게 된 게 얼마 안 됐잖아. 근데 그 이전에는 사실 그 IMF 시절 이후에 체제 개선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. 특히나 이제 우리는 이제 보면은 산업계만 보잖아. 뭐 대기업들 뭐 삼성, LG, 현대, SK 이런 데만 보지만 그 이면도 뭐냐? 금융이야. 기술 금융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거든. 근데 그때 IMF 때 가장 직격탄을 받았던 게 금융 부분이었어. 그런 부분들을 또 본다 그러면은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군사를 빼고 필요한 부분을 빼고 슬림화 시키면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.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IMF를 겪지 않은 층 나는 IMF 때 있잖아 졸업반이었어. 나는 92년도 학번이잖아.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걸 난 옆에서 진짜 목도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. 그래도 지금보단 낫었지. 취업 환경이 나. 지금 되돌아보면은 지금보다 낫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상황을 너무 좀 암울하게만 알고 있는 후배들한테는 이런 얘기도 좀 그걸 겪으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기업들은 그때 굉장히 좀 체제 개선을 많이 했고 좀 강성으로 이렇게 반조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. 무조건 나쁘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아.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어떤 한 분야가 갑자기 확 부흥하기 쉽지가 않아. 한 몇 년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거에 따른 어떤 변화나 이런 걸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 수가 없어. 내가 하나의 예로 이런 걸 얘기해줄게. 그때 코로나 때 있잖아. 예. 진짜 내가 이제 속해 있는 협회가 이제 기술사 협회가 하나 있거든. 기술사회. 기술사회가 있는데 기술사회나 그 산업인력공단이나 중기청, 중소기업청 통해가지고 내가 몇 번을 조사를 받았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콜드체인 전문가가 있냐 시급하다. 왜 그랬어? 백신 유통 때문에. 근데 있었겠어 없었겠어? 뭐 없지 않았나? 없었어. 그때 백신 한참 백신 유통한다고. 근데 그게 이제 영하 몇 도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. 그걸 콜드체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콜드체인을 꾸미려고 하니까 전문가가 없는 거야. 야 콜드체인 전문가가 멍하게 자기 일 하고 있다가 콜드체인 전문가 나오세요. 저의 이게 너무겠냐? 안 되는 거지 그게 단적인 예라고. 그럼 앞으로도 나는 모르겠어. 그런 일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갑자기 어떤 비상시국이나 국가적인 어떤 어려운 상태에서 무슨 전문가 필요합니다. 그거는 뭐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 없을 가능성이 더 크지. 최초의 커피 믹스 우리나라가 이제 1976년도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어. 뭐냐면은 커피 자판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아냐 우리나라에? 그렇게 오래됐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 뭐 얼마나 됐나요? 야 커피 자판기가 들어온 게 커피 믹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만든 게 1976년에 그랬잖아. 네. 딱 뒤에 자판기가 들어와 우리나라에. 맨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서울역에 먼저 보급이 돼. 근데 이 커피 자판기의 어떤 구조를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야. 원료를 커피 믹스를 뜯어서 넣는 게 아니라 원료 3개를 넣고 설탕, 프린, 믹스를 갖다 놓고 그 3개가 순간적으로 뜨거운 물에 배합이 되는 구조잖아. 그 구조를 보고 있으면은 여기는 계량을 안 해. 무게를 재서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은 투입하는 스크류가 있어. 스크류가 몇 바퀴 돌아가느냐 이게 배합 기술이야. 아 그걸로. 이거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. 일본의 샤프에서 수입을 한단 말이야. 롯데에서 수입을 한다 그 당시에. 그래서 그걸 맨 처음에 깐 게 이제 서울역에 깔고 나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퍼져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점포 하나 갖고 있는 거하고 자판기 한 대 갖고 있는 거 거의 동일급으로 봤어 그 당시에. 왜냐면 자판기 설치하려고 그러면 공간도 필요하잖아 어딘가에. 거기에 또 놓을 공간이나 이런 걸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자판기 갖고 있는 분이 가서 내가 여기 놓고 싶으니까 좀 자리 좀 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거나 아니면 뭐 월 얼마씩 드릴게 이게 아니라 서로 우리도 좀 놔줘 이런 구조였단 말이야. 네. 초창기에는. 거의 점포 하나랑 맞먹는 위세였었어. 그리고 그만큼 확보하기도 힘들었고
커피를. 그리고 이제 이 커피 자판기가 들어오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분야가 또 하나가 있어. 뭐죠? 종이컵. 이 종이컵이 전 국민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보급이 되지. 이걸 통해가지고, 연관해가지고. 그 다음에 인스턴트 커피하고 이제 설탕하고 프리메이크 사용량이 엄청 늘어나.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도 또 세분화되는 이런 이제 효과가 또 발생을 하고. 상업 효과가 엄청 컸던 게 자판기거든.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. 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. 아까도 말했지만 좋다 나쁘다 떠나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만들 수도 있어.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은 실제로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. 뉴턴의 제자들이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한 거잖아. 자기 스승님의 어떤 그런 걸 기리면서 스토리텔링 한 것처럼 그 당시 우리 IMF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그때 상황이 얼마나 좀 침울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기계공학을 전공한 친구들은 그걸 보고 그냥 100% 믿으면 안 된다고 나는 봐. 어떤 기술이든지 갑자기 필요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그런 기술은 없다. 계속 조금씩 발전을 하고 어떤 계기가 있으면 좀 그래 빨리 갈 수는 있어. 그 속도가 좀 빨라질 수는 있지만 또 어차피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반 기술이라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른 시각을 봐야 된다. 난 이렇게 생각해.